안녕하세요. 노터스는 유보율이 높은 알짜 기업이라고 합니다. 유보율이란 이익잉여금 플러스 자본잉여금 나누기 납입자본금입니다. 이익잉여금이란 영업활동에서 생긴 이익이고, 자본잉여금이란 영업활동이 아닌 자본거래에서 생긴 이익입니다. 이러한 이익을 합한 금액을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이 유보율입니다. 한마디로 납입한 자본금에 비해 이익이 얼마인가를 측정하는 지표죠. 기업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을 측정하는 재무제표의 항목입니다. 기업의 사내 자금 보유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과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50억 원인 회사의 유보율이 100%라면 회사 안에 투자하거나 이익 배분되지 않은 유보자금이 50억 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유보율이 1000%라면 유보자금이 500억 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보율이 높다는 건 예비자금이 넉넉하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보율이 높은 기업은 기업의 유동성, 현금 보유가 높아서 돌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정리하면 유보율은 잉여금을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잉여금은 이익잉여금 플러스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의 종류로는 주식발행 초과금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한 HLB도 주식발행 초과금이 많지만 노터스도 주식발행 초과금이 많이 있습니다. 노터스의 주식발행 초과금은 297억 원입니다. 참고로 주식발행 초과금은 반드시 회사 내에 적립하여야 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터스의 주식발행 초과금 297억 원은 반드시 회사 내에 갖고 있어야 하고, 이 돈은 배당할 수 없는 돈입니다.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자본의 결손보전으로 충당하는 경우 주식발행 초과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파맵신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준비금으로 결손보전에 착수한 게 그 예시입니다. 1000억 원의 주식발행 초과금을 활용하여 누적된 결손 600억 원을 전부 없애기로 했죠. 이렇게 주식발행 초과금은 결손보전의 목적 말고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회사 내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주주들에게도 배당할 수 없죠. 기업이 갖고 있는 주식발행 초과금은 누적된 결손금을 털어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파맵신의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에 제1호 의안은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 초과금의 결손보전에 대한 건이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였고요. 12월 1일에 열릴 예정이었죠. 예정대로 12월 1일에 임시 주총이 열렸고, 주식발행 초과금의 결손보전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파맵신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결손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임시주총 이전 공시와 이후 공시를 통해 주식발행 초과금이 어떻게 감소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맵신의 주식발행 초과금은 1056억 원입니다. 2021년 3월 17일 사업보고서를 보면 파맵신의 주식발행 초과금은 93억 원으로 확 줄어들어 있습니다. 1000억 원이 10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식발행 초과금의 대부분인 1000억 원을 사용한 겁니다. 공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손금 보전으로 962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초자본잉여금은 1114억 원이었는데 결손금 보전으로 962억 원을 사용하고 나니 기말자본잉여금은 205억 원이 남았습니다. 결손금을 보전하고 나니 자본잉여금은 확 줄었죠. 자본잉여금 중에 주식발행 초과금이 있는데 결손금 보전으로 사용했으니까 당연하게도 자본잉여금은 줄었습니다. 유보율은 이익잉여금 플러스 자본잉여금 나누기 납입자본금인데, 이 중 자본잉여금의 비중은 줄어들게 됩니다. 전년도 재무제표와 비교하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2019년도에는 자본잉여금이 1114억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자본잉여금이 205억 원으로 확 줄었죠.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2년 적자였던 이익잉여금은 흑자 전환하게 됩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3분기 보고서와 4분기 보고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3분기 보고서에서는 자본잉여금이 작년과 비슷하게 1168억 원이 있었죠. 그리고 결손금이 701억 원 찍혀 있었습니다. 이랬던 자본잉여금과 결손금이 4분기 보고서에서는 확 바뀌게 된 겁니다. 1168억 원이었던 자본잉여금은 205억 원으로 확 줄었고, 반면에 701억 원이었던 결손금은 185억 원의 이익잉여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본잉여금이 어떻게 이익잉여금, 결손금으로 이동했는지 보겠습니다.
결손금의 보전 항목을 보면 자본잉여금에서는 962억 원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익잉여금, 결손금으로 이동했죠. 이런 식으로 자본잉여금이 이익잉여금, 결손금으로 이동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결손금을 삭제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왔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의 한 종류입니다. 만약 파맵신이 주식 발행 초과금 1000억 원이 없었다면 결손금을 제거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결손금을 못 지우면 그대로 손실로 찍혀서 나왔을 겁니다. 이렇듯 자본잉여금이 넉넉하게 있다면 결손금을 없앨 수 있습니다. 물론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이동한 겁니다. 자본잉여금이 줄어드는 대신에 이익잉여금이 늘었죠. 주식을 찍어서 장사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를 잘 띄우고 주식을 고점에서 잘 찍어 파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은 기업의 본업에서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기업을 믿고 투자한 주주들의 주머니를 털어먹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외부 고객들로부터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이익잉여금이라면 기업이 내부 주주들로부터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자본잉여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주주들이 그래 사업을 하다 보면 굴곡이 있게 마련이지 좀만 더 힘내면 될 것 같으니까 믿고 추가로 돈을 넣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는 없죠. 결국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익잉여금을 팍팍 늘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유보율도 증가하게 되고 재무 건전성과 안정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파맵시는 곧 있을 정기 주주총회를 기다리지 않고 12월 1일 임시 주총을 열었는데요. 그 이유는 12월 중에 결손 보전을 마무리하면 한 해의 사업 연도의 재무제표 감사를 받을 때 해당 효과를 반영해 공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2020년도 파맵신의 재무제표는 아름답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손금 보전건을 다루지 않고 그 전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던 겁니다. 미루지 않고 연내 처리해야 사업보고서의 숫자가 예쁘게 찍혀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가 파맵시는 매출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신약 개발에 필요한 R&D 비용은 계속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쌓여가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재무제표가 엉망이라면 시장에 믿음을 주기는 쉽지 않겠죠. 개발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이 성사돼야 매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당장 손실 누적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신약 개발 회사의 숙명입니다. 포텐이 터지기 전까지는 손실이 누적되죠. 세 줄 요약입니다. 유보율은 이익잉여금 플러스 자본잉여금 나누기 납입자본금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 중 하나죠.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결손 보전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